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민족의 비결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하신 이 토정 비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정초만 되시면 토정 비결 보러 다 한 번씩 가시죠,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토정 비결이 이 토정 비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토정 비결에 관한 진실을 아시기 위해서는 토정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토정이라는 것은 이재함 선생님의 호입니다. 토정 이재함 선생님은 조선 중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조 때를 전후해서 활동하셨던 경제학자셨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런 어떤 예언자, 점술학자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였어요. 왜 토정이라는 호를 짓게 되었냐면요, 이분이 마포나루에서 흙으로 된 흙집을 쌓아서 거기에서 사시면서 마포나루에 집결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세금들이겠죠, 물목들의 조사를 해서 조선시대의 어떤 경제 규모를 판단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자, 이분이 주로 활동하신 시기에 이분과 동문수학 하셨던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산해 선생님, 이런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이 토정비결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진실인가를 알기 위해 가지고는 이분이 활동하셨던 시기에 과연 이 토정비결이라는 근거 기록이 남아있는가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 조선은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랬겠지만요, 우리 조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사적인 기록을 자꾸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인물들의 행동들이나 그 사람들이 했던 업적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다 근거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이 과연 활동하셨던 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업적이 있으셨는지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이 토정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시기에는 토정비결이라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또 토정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손인 이정익 선생님께서 기록하신 토정유고집에도 이 토정비결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토정비결이라는 책을 직접 자기가 집필하시고 만드셨다면 이분의 후손이 기록한 토정유고집, 토정 선생님의 모든 활동사를 기록한 곳에 이 토정비결이라는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토정비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요, 토정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조선 중기 때에는 전혀 기록이 등장하지 않다가 일제시대 때 돼가지고 이 토정비결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다기보다 일제시대 때 만들었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더 쉽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토정비결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내용이 토정비결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토정비결의 원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한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이렇게 한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사주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요, 갑기, 을경, 병신, 정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합에 관한 이론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과 합, 12운성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일본의 원문을 보여드린 적 있죠. 자, 여기에도 토정비결에 보면 이렇게 일본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토정 선생님이 진짜로 토정비결을 저술을 하셨다면요, 이 내용이 한글이 아닌 한자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됐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요, 토정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묘비명으로 썼던 내용들입니다. 묘갈명입니다. 누가 쓴 내용이냐면요, 이산해 선생님이 자기의 벗이었던 이재함 선생님, 여기 이재함이라고 있죠, 그죠? 이재함 선생님의 묘비명을 묘비에 기록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재함 선생님의 묘비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단 한 줄의 한글도 없죠. 이 당시에는 한글을 쓰는 것은 선비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것이 내당에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 문자를 익히기 위해서 쓰셨던 거지, 선비들은 무조건 이렇게 한문으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절대로 아까 같이 한글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토정비결이 한글로 나와 있다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한글을 사용하던 시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는 그런 근거 기록이 되는 거고요. 조선 중기에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전부 한문으로 기록이 돼 있어야지만 정상이겠죠.
자, 그렇다는 건 이 토정 비결이 위조일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이 내용입니다. 토정 비결이 위조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토정 선생님이 활동하던 시기와 전역 배치되는 시기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조선 중기 때 활동하셨던 토정 선생님의 업적인 토정 비결이 일제시대 때야 돼서야 밖으로 나오고 그 이전에 근거 기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는 토정 선생님이 그 책을 쓰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일제시대 때 그 책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토정 선생님의 손자예요. 손자분인 이정익 선생님이 토정 선생님의 모든 기록들을 다 토정유고라는 곳에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기록에는 토정비결이라는 기록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토정비결을 토정 선생님이 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모든 학자들의 기록들, 또 학자들의 업적들을 남긴 동국세식이라든가 경도잡지 속에 이지암 선생님의 기록에 토정비결이란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토정비결이라는 것이 이지암 선생님이 저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지암 선생님을 사칭해서 이러한 책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경제학자셨고 우리 민족의 학자분이셨던 이지암 선생님의 이름을 위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제는 이렇게 우리 민족의 학자분들을 이 점술가로 변모를 시킨 이유가 우리 민족의 학자들이 공부하셨던 음양오행학을 점술로 변모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초만 되면 보러 가시는 토정비결이라는 것이 토정 선생님이 만드신 책이 아니고 토정 선생님이란 이름을 사칭해서 만든 가짜 엉터리 책이 되는 거죠. 아까 서적에도 보셨듯이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사주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갑기와 을경, 정임 이런 합에 관한 이야기들이 토정비결에 같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일제시대 때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나서 그 책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토정 선생님이 만든 책이다 라고 해서 토정비결을 만들고 그 토정비결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점술의 내용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에 토정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시기에 그 책이 저술이 됐다면 아까 그 책이 한글로 기록되지는 않았겠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 부분에서 우리 조선시대의 학자분들을 일제시대 때 이렇게 점술가로 변모시킨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우리 음양오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위조된 부분을 걷어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한 번씩 보시면서 우리 민족의 위대했던 이 음양오행론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음양오행론을 공부하고 있는 학자로서의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업 감사합니다.